오늘이 이제 3월 4일, 어저께가 3월 3일, 어제가 개학이었죠. 어저께 보니까 와, 드디어 개학한다라고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죽을 상이 돼서 학교를 가긴 하는데 오죽 진짜 지옥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 합니다. 이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해 하니까 아침부터 이제 어머님들한테 진상이란 진상은 다 피우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쓸모를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니 사회를 경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도 적용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면 사회도 제대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는 거는 다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평소에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근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따라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딴 질문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엄마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진상 피우고 아침에도 뭐 차 뒤에서 뭐 표정 이미 썩어 들어가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죄가 있다면 정말 아빠한테 속아서 너 낳은 죄밖에 없지만 그 죄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거를 당하나 보다. 그러니까 너도 꼭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서 똑같이 죄값을 치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진상들 그냥 조용히 학교 가면 어디 덧나나 싶습니다. 물론 알아서 학교 가는 이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아침에 좀 기운차게 어머니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개진상 피고 나면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지 열불만 터지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학교 가셔서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가장 힘들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실 거냐면 고1이 되는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이제 중1이 되는 학부모님도 있을 건데, 제일 걱정인 게 저는요, 고1인 친구들이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친구들이 중1이 되는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1이 된 학부모님들은 현실을 직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제대로 모르시거나 또는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거든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B 지역이에요. 근데 A 지역에 치킨을 주문을 합니다. 같은 업체인데 왜 그럴까? 같은 레시피고 같은 메뉴인데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B 지역에 사는데 A 지역으로 주문을 넣어요. 이게 뭘까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상에다가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머님들이 질문하는 게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기도 없고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코칭을 하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니까 제가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 요지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는 내가 얘를 가르칠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강사들 코칭하는 것도 한번 올려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또 감히 뭐 강사님들을 함부로 제가 코칭할 수 있는 레벨이 될까 싶어서 저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댓글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것들,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댓글에 이런 댓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 잘 해주셔서 저도 문의드려봅니다. 2025년 중1이 되는 여자아이고 과학을 잘하고 싶다며 학원에 다녀보고 싶다 하여 올 1월부터 과학 전문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정원이 한 반에 15명 기준으로 지금 9명 수강 중이고 수업 시간이 2시간 30분 플러스 클리닉 1일 테스트 30분, 그래서 총 3시간.
그리고 주 1회. 수업 진도는 한 학기 2달 기준으로 1, 2월 중 중1 1학기 책 1권이 끝납니다. 중간 기말고사는 시험 대비 반으로 운영을 하고 2달에 중학교 1학기 진도 나가는 과정으로 중간 기말 대비반 운영 시 진도는 딜레이 되는 구조입니다. 교재는 O2, 숙제 한 단원 진도 후 책 뒤에 시험 대비 교재 배운 곳까지 풀어가기. 과학학원 첫 수업 후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 하고 이해 잘 간다 하였고 과학 1학년 1학기 교과에서 비열과 열팽창,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파트가 어려웠다며 숙제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 전체적으로 복습 후 문제 풀고 채점합니다. 별도의 암기나 개념 쓰기는 하지 않고 다음 수업 전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데 개념 쓰기 및 암기를 따로 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학하면 학교 수업 나가면서 그때 암기할 부분 암기하고 시험 대비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어 과학은 대형 학원, 수학, 국어는 과외 중인데 아무래도 학원 숙제 압박, 특히 영어, 수학 모두 대형 다니다가 수학은 이번에 선행 진도가 너무 빨라져서 다지게 하려고 과외로 돌린 지 3개월 된 상태입니다. 학기 중에 과학 개념 쓰기를 개인적으로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해야 좋을지 고민됩니다. 거주하는 곳은 분당입니다. 추가 제가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아이와 각 단원의 중요한 내용은 대화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책 뒤쪽 서술형 문제 기준으로 묻고 답하기 주 1회 2, 30분 정도. 제가 이제 비웃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웃을 때가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맨 마지막 것부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그냥 쉽게. 추가, 제가 이제 묻고 답하기 형태. 이게 어머니가 아마 국어나 영어에서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 방식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아직 사춘기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어머니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확인할 정도라면요. 어머니가 과학 용어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비열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비열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 1kg 1도 올리거나 내릴 때 필요한 킬로칼로리 열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못해. 거기다가 추가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비열이 큰 물질에 같은 열량을 줬을 때 비열이 작은 물질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거 원래 수학식으로 하셔야 돼요. 비열은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단위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이랑 이거부터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30분 동안 주 1회 아이랑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또 아이가 단점이 뭘까를 매주 30분씩 한번 해보실래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가 보통 10분, 15분 정도 되거든요. 이 시간 동안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요? 아이 짐 빠져서 그 다음 수업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애가 답변했을 때 어머니가 또 찾아가지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어머니 저학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고학년으로 되면 이 묻고 답하기가 어머니가 무시받으려고 지금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애가 딱 이럴 거예요. 엄마 모르잖아. 엄마가 모르는데 날 왜 판단해? 이게 나옵니다. 이거 이미 선배들 엄마들이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 영상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비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가르치는 게 가장 그지 같고 쓰레기같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발표 수업.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멘토 잡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5개념이나 허공에서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학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 하고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는 얼마나 워딩이 잘 들렸느냐로 판단하는 거고 아이가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쏙쏙 갔다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킨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이해라고 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설명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해가 맞는데 이해를 했다고 문제를 못 풀어요. 특히나 얘가 지금 1-1의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뭔가 건너뛰었는데 종의 분화에 대해서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나온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포유류, 양서류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건너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물리화학 파트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게 더 어렵습니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원생생물계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고 비열하고 열팽창하고 상태변화 열에너지를 했는데 상태변화 열에너지에서 뭐가 어렵냐면 상태변화 이름이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게 고체, 액체, 기체는 상태고 상태 변화는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자, 한 가지 어머니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고체에서 액체로 갑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 상태 변화를? 지금 액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기체에서 액체로 갔을 때 액화고요. 이때는 융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 이거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로 암기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이해하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이런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되는 거고 1-1 교과에서 애가 숙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입니다. 아마 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문제를 풀다가 앞에로 다시 돌아가 보고 혼자 막 머리를 싸매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채점해 보면 채점할 때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저학년이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틀린 문제에 세모표 치다가 틀린 게 많으면 혼나잖아요. 그럼 어떤 짓을 하냐면 답을 쓰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머니가 경험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이해를 간 것과 암기가 완전히 돼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따로 연습해야 돼. 그것도 몇 시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 복습 후 문제 풀고 채점합니다라고 얘기되는데 복습이 그냥 눈으로 한번 더 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습이에요? 한번 써보고 정리해봐야죠. 뒤에 보면 별도의 암기나 개념 쓰기를 하지 않고 이게 어머니가 봤을 때는 편해 보이는 거예요. 시간 낭비도 좀 적고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공부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또렷하게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고등부 때 과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던 거 A 나왔던 애들이 고등부 가면은 그렇게 내용 설명도 제대로 안 해보고 암기도 안 해보고 바로바로 꺼내 쓰는 게 연습이 안 되니까 단기 기억 능력만 갖고 올라와서 그렇게 박살이 나는 거고요. 2025년도 중1부터는 교과가 개정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1학년 때 배운 거랑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얘네들은 서술형 평가가 50% 나온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쓰기를 안 시킨다는 건 지금 어머니가 얘 공부 방식을 가루를 내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써보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쓸 때는 O2 교재 지금 사용하니까 옆에 사이드에 조그만 내용까지 다 써보라고 하시고 그렇게 쓰면서 원래 외워야 되는데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니까 이쁘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쓰는 게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읽고 담아두고 다시 정리하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교육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영어 과학은 대형학원을 다니는데 수학도 원래는 대형을 다니다가 진도가 너무 빠르고 또 아이가 숙제 압박이 있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과외로 돌린 지 3개월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6 때 갑자기 진도가 빨라지니까 숙제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성적이 밀리거나 반이 밀렸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숙제에 치이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외로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변 아이들을 보지 못하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어져요. 견딜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건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멘탈이나 이런 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의 스트레스 지수보다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을 건데 어른이 되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범위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선행진도 너무 빨라가지고 다지기 한다는데 어머니가 불안해서 뺐을 수도 있고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지기가 아니라 어머니 이게 다지다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선행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머니 진도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과학 개념 쓰기를 개인적으로 시키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수업 끝나고 오면 해당 파트를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게 잘 썼는지 그거 한 번씩 깔끔하게 노트 정리하라고 하시고 노트 정리한 거 검사하시고 이쁘게 글씨를 잘 썼고 빠짐없이 잘 썼는지 옆에 사이드 메뉴까지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지금 이 수업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시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사시는 곳이 분당이면 학원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까 말했던 쓰는 것만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어머니가 묻고 답하기 형태는 어머니가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어머니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1-2주 하다가 어머니도 열불나고 애도 이제 짜증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요즘에 애들을 보면 과학을 잘하고 싶으면요, 어머니 탄탄하게 다지셔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더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거지. 63빌딩 아시죠? 63빌딩도 63층이 아닙니다. 63빌딩은 지상으로 60층이고요. 지하로 3층이나 더 깊게 파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높게 쌓아 올리고 싶으면 기본기를 그만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